네, 반갑습니다. 9번입니다. 오늘은 뉴욕 증시 분석을 진행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언제나 큰 도움 되고 있습니다. 와, 이게 뭐대?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스닥이거든요. 자, 나스닥이 하락 신호, 매수 신호가 골고루 출현하고 있어요. 이런 패턴이 나오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자, 여기서 박스권을 그리면서도 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한 번 더 고점을 더 치고 올라가는,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셀 신호 떨어지고 밑으로 빠지지만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바이 신호 떨어지면서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높이는 이런 패턴으로 증시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와, 이런 구간에서 밀어냈으면 한번 50일선까지는 찍어내고 나서 뭐 좀 횡보 나오다가 후로 빠지는 이런 좋은 패턴을 만들어 놓고 좀 징어다, 예, 라고는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승이 아직 조금 더 남은 구간이구나, 예, 까지는 좀 대응할 예정인데, 근데 문제는 다음 주에 CPI, PPI 발표 예정이에요. 물가가 올랐을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연준은 물가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틀 전에 보스 이현우 총재가 관세 영향이 일시적이지 않을 거라는 소식에 실제로 어제는 소폭 하락했었어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어제 상승분 다 반나반 엊그저께 참, 예, 목요일 시장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CPI 발표는 필수적으로 챙겨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럼 CPI가 높을지 낮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구간이 있는데, CPI와 ISM 서비스 지수, 물가 지수 간의 상관관계예요. 경기 침체가 왔을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즉 지금 이미 서비스 물가 지수가 이 녹색 선이 치고 올라가고 있는 이 모습은 후에 CPI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놔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당장 이번 CPI가 치고 올라가지 않더라도 자, 8월 7일에 우리가 8월 7일부터 상호관세가 이제 부과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은 자, 8월 7일부터 이제 수입에서 오는 모든 물건은 더 비싸게 사오는 거예요. 이럴 때 결국 이게 이렇게 배 타고 넘어오면은 최소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려서 미국에 뚝 하고 떨어지는데, 실제로 그러면은 이 8월에 수입한 물가, 7월에 수입한 물가들이 실제로 소비자들한테 확인되기까지는 8월에서 10월 사이 정도가 돼요. 그니까 지금 발표되는 CPI 데이터는 7월달 데이터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시장의 예측치랑 비슷하게 흘러가거나 소폭 높아도 증시는, 그리고 파월은 분명히 '아, 조금 더 봐야 돼.' 이런 스탠스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은 이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점적으로 볼 거라는 거죠. 뭐 "고용이 안 좋잖아."라고 할 수 있지만, 자, 고용이 안 좋다고 해도 월요일에 증시가 폭등했던 이유는 무엇? 고용이 안 좋지만 이 고용이 경기 침체를 불러낼 정도로의 나쁜 고용은 아니야. 가 시장의 주된 논리였기 때문에, 그럼 경기 침체까지 오지 않는데 연준이 선제해서 금리를 내려야 될 필요가 뭐가 있나요? 지금 경제가 정말 좋은데 말이죠. 네. 그냥 이 정도까지만 대충 매크로는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 네, 생각해봤자 어차피 자, 빅스의, 예, 시즌성이기도 해요. 즉 빅스 같은 경우는 매년 여름마다 항상 좀 상승으로 이루어졌던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도 해당 시즌성을 따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좀 유의 깊게 지켜보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개인적으로는 주간 실업성 청구 수 전후로 좀 순환매 시장을 기다리면서 좀 종목들을 매수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예, 실업성 청구 건수 목요일에 집회 발표 나오고 나서 이후로, 예, 비트마인이나 여러 종목들을 좀 매수를 좀 진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나오지 않는 하락은 굳이 막 인버스 미리 현 구간에서 풀 매수해 놓고 나올 때까지 추매가 아니라 우리가 떨어지면 그때 인버스는 매수하고 끌고 가면 되는 것이고, 그 전에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은 순환매든 뭐든 간에 계속해서 매수해서 5%, 10%, 15% 수익 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네. 자, 다우지수 들어왔으니까 다우지수 볼까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좀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구간들 우리가 좀 체킹을 하시면서 예,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돌파가 나와도 피보나치 상단,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단이죠. 참 이 구간 돌파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다우 지수는 좀 횡보할 수 있겠구나라고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결국 끝까지 상승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 피보나치 저항 구간이 182불에서 183불 지금 구간이에요. 지금이 저항이기 때문에 눌렸었고 두 번째 구간도 지금 눌리고 있는 구간. 하지만 돌파가 시원하게 나와서 버린다면은 183불, 4불 돌파했을 때 결국 마지막 최종 구간은 192불에서 195불대에 우리가 상승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올라가는 피보나치 5파동의 단기 종결 구간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2파동 이파동의 조정을 피보나치로 그렸을 때 4.236 그리고 이 4파동의 조정을 피보나치로 그렸을 때 2.618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 구간이 첫 번째 우리가 고점으로 인지할 수 있고 뭐 돌파 나오면 200불까지 올라갈 텐데 이 구간에 또 옵션이 좀 잔뜩 깔려 있는 구간이기도 해서 한번 이 구간에서는 한번 이 하락을 베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오면 하락 베팅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만큼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엔비디아 사도 되나라고 하면 그렇진 않아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 기준에서 곧 있으면 MACD가 이게 저는 MACD를 좀 러프하게 봐서 이렇게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MACD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하락 다이버전시가 나오고 있을 것이라고 봐요. 이미 스토캐스틱에서 동일한 구간 그리고 RSI에서도 동일한 구간들이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데드 크로스가 출현하게 된다면 밑으로 밀리지 않을까. 그래서 하락이 당장 출현하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나오면은 그때부터 인버스를 매수해서 수익을 낼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XXX입니다. 결국 엔비디아가 올라간다는 것은 XXL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우리가 추세를 올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이 하락 추세 상단 딱 걸쳐 있고 21선 딱 걸려 있는 구간이에요. 여길 돌파를 해줘야지 결국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고점 다시 한 번 더 찍으러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엔비디아가 192불 가면은 도달할 수 있는 구역.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면은 결국 밑으로 빠지는 결국 피보나치가 1.628, 2.68 여기서 여기까지 피보나치를 긋든 여기서 여기까지 피보나치를 긋든 자 피보나치가 지지받아주는 구간은 해당 구간 그럼 해당 구간 XXL 기준에서 어디까지 떨어지냐 20불 그러면은 20불은 한번 우리가 떨어지는 걸 기다려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XXL 같은 경우는 3배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이거 26.5불, 26불 돌파가 나오면은 XXL 입장에서는 뭐 28불까지, 29불까지 한번 끌고 가보자라고 단기 단타가 가능한 구간이긴 해요. 네. 테슬라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테슬라 너무 좋아하죠. 네, 지속적으로 테슬라 시초팔 나와서 떨어졌어도 이거 악재 해소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테슬라 좋게 보고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테슬라 8월 강한 상승 지속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매번 영상마다 계속 언급하고 있고 실제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추세 상단까지 도달한 구간이고 해당 추세 상단 이제 돌파만 나와준다면 여기 파란색 화살표 돌파만 해준다면은 이거 380불 뭐예요? 420불 이상 갈 거예요. 420불 이상 올라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테슬라 좀 기대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많은 유튜버들이 테슬라 좋다 하죠. 근데 막상 실상 서학개미들 테슬라 보유량 많지 않아요. 이렇다는 것은 자 전문가들은 테슬라 좋아 하고 있는데 막상 개인 투자자들은 테슬라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당연히 시장 마켓 메이커는 올려주는 것을 정배로 보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이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하락주 상단 딱 걸려서 지금 에서 횡보가 나오고 있는데 이 횡보가 나오는 구간에서 지금 알트코인들이 상승하면서 트레저리 기업들이 좀 재미를 보고 있죠. 그래서 베스트 시나리오인 것 같긴 합니다. 아이온큐 먼저 해드릴까요? 네, 하는 김에 아이온큐하고 코인은 좀 몰아서 같이 하자. 아이온큐입니다.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제가 실적 발표 당시에 어느 정도 좀 소폭 눌림이 있었지만 결국 실적 발표가 하나의 트리거가 돼서 더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상승이 진행되는 구간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무엇을 볼 수 있냐? 아이온큐도 실적이라는 악재를 털어냈기 때문에 테슬라처럼 약간의 호재만 붙어도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이거 호재 뭐 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본인 어닝콜에 양자 세터 언급도 해줬고 이번에 아마존이 이번에 투자했나 여기다가 갑자기 여기 기업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3,400달러, 3,400억 달러 기업 투자 엊그제 했는데 그런 소식에 지금 기대감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차트가 테슬라랑 비슷해요. 테슬라도 직전에 이 삼각 횡보 내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단기 저항 박스권 여기 돌파 나오면은 슈팅 나오는 것처럼 실제로 아이온큐도 비슷한 차트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은, 이런 식의 비슷한 차트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은, 아 이거 중소형주들 대장주 모두가 지금 위로 올라갈 자리 만들어 놓고 있구나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패턴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구간에서 아이온큐 같은 경우가 돌파를 나와준다면은 52불 이상으로 정말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고요. 네. 아 참, 테슬라랑 아이온큐랑 동일한 구간이 무엇이냐면은, 결국 아까 CPI에 대해서 안내드렸는데, 결국 CPI가 좋지 못하면은 증시는 공통으로 밀어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아까 XXL 기준에서 20불까지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는 280불, 아이온큐는 공통 악재 구간에서 36불대까지는 떨어질 수 있는데, 이 모든 구간들 지라인 매수가 유효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예정이기도 합니다. 리게이트 컴퓨팅도 결국 엔비디아가 날아가면은 위로 슈팅 나올 차트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자리만 잘 만들어도 위로 올라갈 수 있다 까지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만들어왔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어제 인버스 상품 1차로 매수했고, 자, 왜 매수했냐면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볼린저 밴드에 붙어서 상승하는, 자, 볼린저 밴드 밑랑 5일선 밑에서 이렇게 상승하면서 올라가는 것도 정말 초강세장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타고 올라가는 거는 정말 정말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볼린저 밴드 상단을 아예 갭으로 띄워놨죠, 일본 기준에서. 자, 직전에 저런 패턴들이 나온다는 것은 거의 높은 확률로 눌렸다 가거나, 아니면은 볼리저 밴드가 자기 올 때까지 기다렸다 가거나, 이 둘 중에 하나 패턴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볼린저 밴드를 타서 위로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매우 좀 과도한 상승이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까지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예,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자, 단기적으로는, 자,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은, 자, 190불에서 정말 제대로 올리면은 200불까지. 그래서 결국 뭐 엔비디아랑 비슷한 구간이네, 가격대가. 네. 그래서 정말 제대로 올리면 여기 구간까지 올라가는데, 1차 매수 해놨고 결국 나머지 두 구간 분할 매수해서 밑으로 빠지는 거 볼 거예요. 왜냐면은 이 갭은 매꾸로 올 거거든요, 이 떨어지는 구간이 출현할 때. 그래서 이 트리거가 CPI에서 나올지 그 후발에서 나올지는 한번 좀 봐야 되는 구간이긴 합니다. 기간적으로 우리가 증시를 좀 대응할 때 있어서, 예, 기간적으로 우리가 증시를 예측할 때 있어서 하나의 트리거가 나올 수 있는 날짜가 8월 한 14일 전후로 좀 보여요. 이런 식으로 쭉 그어 보면은 우리가 하나의 증시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날이 대략 8월 14일. 이게 지금 대충 웃어서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그으면은 한 15일, 14일 정도가 하나의 또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증시의 날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날짜를 좀 지켜보고 있거든요. 이 무슨 날짜인지 지금 8월 14일 정도가 증시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보면은 8월 13, 14일 정도가, 여기 보시면은 8월 13, 14일 정도가 기간적으로 하나의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죠, 증시로서는. 그래서 8월 12일 이후로 8월 15일이 옵션 만기일이긴 해요. 그래서 옵션 만기일 전후로 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 10분 넘어갔다. 이제 좀 빠르게 진행드릴게요. 이제 코닐, 예. 코닐 같은 경우가, 자, 어느 정도 악재를 털긴 했어요. 악재를 털었는데 안 좋은 악재들밖에 없었죠. 실적 안 좋았다. 그리고 채권 발행했다. 돈 없다. 요즘 코인 시장 상반기 내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코인베이스가 돈을 못 벌었어? 이게 뭐야? 라는 우려감에 존재하면서, 자,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빠져버리는 그림 나오면서 34불 떨어졌다. 하지만 지금부터 이제 여기 어디냐, 28불 때 지라인 매수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한 번 정도는 보고 있어요. 계속해서 예, 보고 있지만 28불 리터라면은 결국 25불까지 떨어지는 그림 우리가 좀 대응하면서, 28불 손절가는 코너에 꼭 대응하시고, 위에 좀 저항이 잔뜩잔뜩 갈려있는 이 구간이거든요. 이거 근데 크게 무리 없이 돌파 나올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좀 자리 안 주고 있는 구간이죠. 좀 돌파가 시원하게 나와야 된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MSTU 이 구간에서 8.5불 때까지 반등 가능하다라고 안내 드리면서 실제로 8.5불까지 반등 좀 진행하고 있는 구간. 근데 결국 중요한 거는 얘도 이 구간이에요. 지금 이 구간. 여기서 지금 21선하고 51선이 데드크로스를 다시 출현해버리면은 박스권 횡보하거나 저점을 한 번 더 훼손하러 가는 가능성 존재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두 번째, 지금 볼리밴드가 이런 식으로 축소가 되고 있는 구간에서 결국 만나버렸을 때 밑으로 빠질 수 있다는 점도 다시 한 번 더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예.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위에서 수축이 나올 때에는 이렇게 위에서 수축이 나올 때에는 단기적으로 여기서 횡보로 가져가요. 이 볼린저 밴드 따라 만나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기적으로 횡보를 좀 이렇게 만들어 가도 베스트다. 결국 후에 올라가는 그림. 왜냐하면은 비트코인 자체가 지금 구간에서 눌리더라도 하나의 트리거로 인해서 눌리더라도 결국 하반기엔 강하게 슈팅이 나와요. 그러면은 당연히 코닐이나 MSTU도 우리가 눌린 목에서 G라인을 제대로 잡아준다면은 다시 한 번 더 큰 상승 노려볼 수 있겠죠. 이더리움 결국 4K를 돌파했죠. 이거 4K 돌파한 이상 4.2K까지는 올라갈 거고 4.2K가 뭐야 더 가야죠.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네. 최소 4.2K에서 4.3K까지는 반등이 열려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ETHU도 그럼 지금 기관에서는 145불까지는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면서 좀 끌고 가시죠. 네. 디파이가 밑에서 지라인 참 잘 만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자 디파이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필수 돌파해야 되는 15불대를 14불, 15불대를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4시간 봉 기준에서도 볼린저 밴드 이렇게 수축되고 있는 구간. 수축이 된다는 건 위든 아래든 방향성을 한번 열어주겠다는 것을 실제로 한번 이렇게 슈팅이 나와준다면은 제대로 된 수익이 20불, 22불까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눌렸다 가도 정말 베스트 시나리오 다시 뒤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너무 좋다. 얘도 지금 크게 보면은 삼각추세 내에서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만들고 돌파 못하고 밀려도 다시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는 이런 베스트 시나리오 나올 수 있고 여기서 눌려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떨어지더라도 정말 올라갈 수 있는 정말 좋은 그림들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빠져도 돼요. 이런 식으로 찍고 빠져도 지지받고 더 올라가는 이 그림도 나오기 때문에 오케이 디파이는 정말 좋은데 그러면은 디파이를 어떻게 우리 가격대로 대응해야 되냐? 지금 보유자분들은 최소 18불까지는 편안하게 좀 끌고 가셔도 될 것 같고 반대로 미보유자분들은 16불 돌파하시면은 매수를 좀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유자분들이든 미보유자분들이든 14불 때 이탈하면 비중 축소하시고 12.5불 이탈하게 되면은 비중을 과하게 축소한다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샤프링크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위로 추세를 돌리고 있는 구간인데 본인 저항대 25불대를 단기적으로 소화하고 가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약간 소원할 수 있어요. 이 구간 우리가 소화를 하고 나서 추세 하단 붙고 나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35불대에 우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구간 35불까지 다이렉트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약간 소원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밀리더라도 아까 디파이처럼 결국 지라인 매수 이용하면서 다시 한번 더 치고 올라가는 것 우리가 볼 수 있다. 라고까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샤프링크 같은 경우는 보유자분들은 한 22불대에서 비중을 축소하시는 걸로 매도를 진행하시는 걸로 22불 잡으시면 되고 보유자분들은 30불까지는 일단 끌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비트마인입니다. 비트마인 같은 경우가 목표가 56불까지 들였는데 56불 거의 왔나요? 아직 안 왔죠. 네. 56불 여기 피보나치 2.618까지 딱 도달하고 멈췄는데 그래도 조금 더 도달하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차익 실현을 좀 해도 되냐라고 하시면은 해도 되는 구간이에요. 근데 음, 분위기를 보시죠. 이제 추세를 위로 돌리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굳이 막 지금 구간에서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월요일까지는 한번 분위기를 더 보시죠. 월요일까지는 한번 더 올릴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56불 돌파, 다음 목표가는 63불, 65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눌려도 이렇게 눌려도 지지받는 구간 재매수 지지받는 아마 이거 32불 때는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눌리더라도 33불, 35불. 그래서 혹시나 이 종목이 CPI 전후로 35불 때까지 떨어진다면은 이 구간에서 정말 강한 지랄 매수를 진행해야 된다. 그러면은 올라가는 것은 동일한 패턴으로 본다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비중 어디서 털냐면은 48불 때 혹시 이탈하게 되면은 차익 실현을 좀 하자 보유자분들은 이렇게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네, 오늘 분석드린 모든 종목은 멤버십 통해서 위와 같이 안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같이 주식 방송 진행하시면서 도움 받아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